평민 출신으로 넘치는 매력과 뛰어난 교양미로 루이 15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퐁파드르 부인은 나아가 사실상 프랑스의 실세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한편 국내 정치를 넘어 그녀가 주도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궁지에 몰린 프랑스를 더욱 파멸로 몰고 갈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과연 퐁파드르 부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프랑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8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서 프로이센으로부터 세수의 22%를 차지하는 슐레지엔을 빼앗긴 오스트리아는 그들에 대한 복수를 천명하고 있었는데요. 영원한 라이벌인 영국과 프랑스 역시 일시적으로 싸움을 중단했을 뿐 아메리카와 인도 등 해외 식민지를 둘러싼 분쟁이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을 제쳐두더라도 프리드리 2세의 화력 속에 눈부시게 강해지고 있는 프로이센의 세력 확대는 프랑스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프랑스의 입장에서 영국과 프로이센을 함께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몰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알아챈 당시 오스트리아의 실권자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재상인 안톤 폰 카우니치 공작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날 벨기에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발루아 왕조 시절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의 대결, 그리고 리슐리의 반 합스부르크 정책에서 보았듯 지난 200여 년간 사실상 원수로서 꾸준히 대립해온 두 나라에게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루이 15세 그리고 실세인 퐁파드르 부인은 프랑스의 합류를 저지하려는 프로이센의 뇌물조차 거절하고 오스트리아의 동맹 제안을 수락했으니 이것이 바로 유럽 외교사의 일대 혁명적 사건인 동맹의 역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여기에 나름의 이유로 프로이센에 대해 앙금이 있던 러시아를 끌어들였고, 그렇게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3국의 동맹이 이루어졌으니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 그리고 프랑스의 퐁파드르 부인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었다 하여 이것은 삼부인 동맹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한편 고립된 프로이센 역시 지난 전쟁에서의 앙금을 품은 채 남은 유일한 강대국인 영국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영국은 혹여라도 벨기에 지역이 프랑스에 넘어가므로 같은 신교 동맹인 네덜란드가 적국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여기에 왕실의 고향이자 동군연합인 대륙의 하노버 왕국을 방어할 파트너로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프로이센은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카드였는데요. 거기에 마침 프리드리 2세의 어머니가 영국의 왕 조지 3세의 고모로서 두 군주가 사촌관계라는 특별한 인연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동맹에 대항하는 영국 프로이센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동맹이 격돌하면서 유럽은 지난 스페인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 이어 유럽 대륙은 물론 해외 식민지로까지 이어지는 세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7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 때만 해도 유럽 최강의 군대로 평가되었던 프랑스 군임에도 당시는 퐁파드르가 능력과 관계없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 대표적으로 샤를 드 로왕, 루이 프랑스와 뒤플레시스 등을 지휘관으로 기용한 탓에 전력과 행보 모든 부분에서 매우 한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반대로 프리드리 2세는 유럽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위대한 지휘관이었으므로 전쟁은 초반부터 프랑스에게 매우 암울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니 먼저 로스바우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과 함께 박살이 난 것을 시작으로 민덴, 바르부르크, 빌링하우젠 등에서 연달아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중반부부터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협공에 전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프로이센이 연전연패하는 속에 쿠누르스도르프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전세는 삼부인 동맹군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후반부에서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했고 뒤를 이어 그녀의 외조카인 표트르 3세가 즉위하면서 전세는 다시 요동치게 되는데요.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프리드리 2세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표트르 3세는 즉위 직후 프로이센과 아무런 조건 없이 강화를 맺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맹군인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전쟁에서 이탈하면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군이 큰 충격을 받는 속에 덕분에 기사회생한 프로이센이 최후의 공세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여 다시 승기를 잡으면서 전쟁은 결국 프로이센의 우세 속에 종결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슐리지엔 탈환이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오스트리아는 국가 부도 직전 상황에 이르렀고, 러시아에서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쓸데없는 강화로 국익을 해한 책임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표트르 3세가 쫓겨나고 그의 황후가 예카테리나 2세로 즉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편 프랑스는 대륙보다도 식민지 대결에 열중했음에도 7년 전쟁 속에서 함께 전개된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의 패배로 아메리카에서의 패권을 영국에 완전히 내주었으며, 플라시 전투에서의 결정적 패배를 계기로 아시아의 요충지인 인도마저 영국에 내주게 되는데요. 프로이센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명실상부한 유럽의 강자로 부상
확장했고 영국은 대영 제국, 즉 세계 제1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반면 참가국 중 가장 큰 손실을 본 프랑스는 식민지에서는 물론 유럽 대륙 최강자로서의 주도권을 사실상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전쟁에 앞서 체결한 동맹의 역전을 계기로 이후로도 굳건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위한 부르봉 합스부르크 양 가문의 대대적인 결혼 동맹을 체결했는데요. 부르봉과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부르봉 파르마의 이사벨라가 훗날 요제프 2세가 되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요제프와 결혼, 부르봉 스페인의 마리아 루도비카가 훗날 레오폴트 2세가 되는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왕자와 결혼, 부르봉 스페인의 왕 페르난도 4세가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아 카롤리나와 결혼, 부르봉 파르마의 페르디난도 1세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아말리아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오기스트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인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아 안토니아와 결혼하였는데요. 훗날 루이 오기스트가 루이 15세의 뒤를 이어 루이 16세로 즉위하면서 이 마리아 안토니아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랑스의 왕비가 되니 프랑스식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정부인 퐁파두르에게 국정을 내준 무책임함으로 7년 전쟁을 초래 연이은 전쟁에서의 패배로 프랑스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루이 15세. 민심이 그와 퐁파두르에 대한 분노로 들끓는 속에 이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쿠데타 및 왕에 대한 살해 음모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그의 증조부가 맞이했던 말년의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까지 맞이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남은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60년의 통치 속에 무능과 사치로 국가를 좀먹으며 혁명의 시대를 초래한 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